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환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어닝콜이 있었죠. 어닝콜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읊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보다 더 잘 말씀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유튜버 보시면 될 것 같고, FSD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FSD가 앞으로 북아메리카를 넘어서 다른 국가에 적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규제에 관련된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거를 EU로 좀 뿌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슈퍼바이즈드 FSD,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FSD예요. 반면 이 비감독판 FSD,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구구절절 말씀드렸던 UNEC 해가지고 DLC 뭐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개성사항 같은 것들, 규제를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이거 금방 될 것처럼 하더니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부분. 결과적으로는 테슬라가 FSD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꼽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좀 불편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중국이 쉽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은 중국에서의 얻어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도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중국에서 얻어진 트레이닝 비디오는 중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반면 이제 미국에서 트레이닝 된 것들을 이제 중국에다 보낼 수도 없다.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의 퍼블릭 스트레스의 비디오를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참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거 보면 참 중국이 참 폐쇄적이에요. 네, 참 여러모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국도 이 규제 장벽 때문에 당장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FSD가 몇 개 주부터 예를 들면 텍사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부분적으로 벌써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감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딱 봐도 테슬라를 생산한 프리몬트 공장이죠. 프리몬트 공장에서 이제 이 차를 생산된 것을 모아놓지 놓지 않습니까? 이거를 배로 실어 보내든 아니면은 탁송 보내든.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이 이런 거를 합니다. 사람이 없이.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전부 다 일일이 다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생각해보면은 테슬라가 예를 들면 몇만 대씩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몇만 번 사람이 직접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물류 비용에도 분명히 끼치는 영향이 꽤 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한다? 와, 예상했지만 이걸 직접 보니까 야,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싶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한술 더 뜨면요, 이제 탁송까지. 지금은 세마이 트럭에 사람이 타 있지만 나중에 세마이 트럭도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탁송까지 세마이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보내버린다. 그러면은 생산 이후부터는 사람이 인위적인 조작을 해서 차를 고객에 인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지가 알아서 다 가. 장거리? 여기 태워가지고 보내는 것도 다 알아서 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미 Unsupervised FSD가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야, Unsupervised FSD 이거 미국에서도 규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여기 보시면은 도로가 아닙니다. 테슬라 공장 내부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한국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Actually Smart Summon, 그것도 Unsupervised FSD의 일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85m를 알아서 주행을 해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게 단순히 불러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율주행입니까? 저는 자율주행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Actually Smart Summon은 도로에서 쓸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별도로 도로라고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테슬라 이 프리몬트 공장 사유지에서 그냥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FSD는 도로에서는 지금은 쓸 수가 없고 미국에서조차도 별도로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텍사스에서 막 5월부터 하네 어쩌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테슬라더라도 슈퍼바이즈드가 언슈퍼바이즈드로 가는 순간 넘어야 될 규제가 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지금 있는 슈퍼바이즈드 FSD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행 보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타 있어야 되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모로 뭐 언슈퍼바이즈드는커녕 지금 슈퍼바이즈드 FSD를 이렇게 뿌리는 것조차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혹자는 한국에서 팔리는 테슬라 판매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경을 좀 덜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생각해보면 지금 FSD가 이 북아메리카를 넘어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현재 가능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미 FTA 통해가지고 자율주행 개념이 아니라 주행 보조의 느낌으로 가능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북아메리카까지만 지금 FSD를 우리가 뿌렸지만 아웃 오브 북아메리카 최초 에이시아에서 드디어 이 슈퍼바이즈드 FSD 깃발을 꽂았다. 어디에? 사우스 코리아에. 네,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테슬라도 생각했겠죠? 아니면 형편없는 생각이라 뭐 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차량들에서 FSD는 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기가상하이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규제가 워낙 좀 빠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산 차량 분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산 FSD를 가지신 테슬라 오너분들이 또 흥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하드웨어 3 컴퓨터 FSD 오너한테는 업그레이드 해줄게. 이게 뭐 야, 몇 달 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 아니냐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드웨어 3로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안 되면 3.0에서 하드웨어 4.0으로 업그레이드 해줄게였는데, 지금은 야, 그냥 뭐 바꿔준다. FSD 소유자한테 그냥 바꿔준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도 바로 적용됐지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이게 이번 어닝콜에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테슬라 부사장님 애쇼홍님이 하드웨어 3.0으로도 이제 FSD를 열심히 굴릴 수 있도록 짱구를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대뜸 나와가지고 야, 하드웨어 3.0, 하드웨어 4.0으로 바꿔줄 겁니다. FSD 소유자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해줄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FSD를 사신 분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 여기서 또 이렇게 뭔가 좀 자살골 아니야 이거? 그래, 어닝콜인데 좀 부풀려서 말해야지 이거 다행이라고 해. 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바로 전에서 말씀드린 미국산 테슬라 차량들에서는 FSD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더해가지고 와, 이거에 결부시켜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3.0 미국산 차량들도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희망의 돌리게 되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 4 관련해가지고도 이슈사항이 좀 많습니다. 지금 뭐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 이 컴퓨터만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가는 하네스 같은 것들의 차이가 많이 나고, 심지어 카메라들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의견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이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컴퓨터를 새롭게 설계를 한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를 해결을 한다 라는 의견. 네, 근데 이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으로는 야, 그 FSD 소유자가 얼마 없다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새롭게 설계를 한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똑같이 하드웨어 4.0 순정 하드웨어 4.0이 들어가되 이 하네스까지도 다 갈아엎을 생각을 한다는 거, 카메라까지도 다 갈아엎어가지고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후자였으면 좋겠지만 후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하네스 말이 쉽지
쉽습니까? 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업그레이드, 이거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것도 이것도 자명한 건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절충안인데, 첫 번째처럼 이 하드웨어 4, 그리고 레트로핏용 이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동일한데, 기존의 하드웨어 3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그대로 쓰는 쪽으로 레트로핏 컴퓨터를 만든다. 이 포트도 그렇게 구성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그대로 쓰되 컴퓨터만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래도 좀 경제적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도 야 그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가능성이 높게 봤었다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까? 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하드웨어 4는 컴퓨터와 이 카메라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많이 찾아봤는데, 뭐, 하드웨어 스펙은 뭐,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막 블라블라 써놨지만은, 처리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라는 거. 제가 집중해서 볼 건 카메라 부분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카메라 개수도 달라졌죠. 이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면서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카메라 수가 줄더라도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간 성능 보시면은 딱 봐도 하드웨어 4 쪽이 좀 더 선명해 보이죠. 라고 말하면 또 함정이 있습니다. 해상도도 높고 보여 선명해 보이긴 해요. 근데 함정이 뭐냐? 보시면은 하드웨어 3는 뭔가 선명도는 낮아 보이지만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하드웨어 4는 어떻죠? 여기 아예 안 보입니다. 여기는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선명해지는 거를 얻은 대신에 좀 더 야간에서 좀 볼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야간에 뭐 적외선 카메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성능은 되려 하드웨어 3 쪽이 좀 더 좋은 부분을 이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의견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제 픽셀의 사이즈가 되려 하드웨어 4가 되면서 작아졌다. 해상도는 높아졌지만 대신에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하드웨어 4가 좀 더 선명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판단할 때는 이점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3보다는 좀 우월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고, 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제 해상도 부분이 있죠. 하드웨어 3의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 하나당 이제 1280 곱하기 960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 4부터는 딱 봐도 몇 배입니까? 이거 뭐 해보면 이제 5.4메가픽셀이에요. 얘는 1.2메가픽셀밖에 안 되고, 대충 봐도 한 뭐 4-5배 정도의 해상도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드웨어 4가 되면서 좀 처음에 좀 디튠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에서 프레임 자체가 하드웨어 4가 되면서 24프레임으로 되려 더 낮아졌다는 거. 그러면 하드웨어 3 쪽에 프레임이 더 높았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이라고 왜 말씀드리냐면은, 처음에 하드웨어 3는 처음부터 36프레임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4가 되고 해상도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 하드웨어 4를 탑재된 차량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는 좀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프레임이 하드웨어 3를 쓰는 것보다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파일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드웨어 4가 야 이거 해상도는 좋은데 프레임이 24프레임이야. 하드웨어 3보다 낮아. 버벅이는 듯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프레임이 낮으니까. 와, 그러면은 이거 야 해상도를 얻고 프레임을 낮게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야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FSD 12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3 카메라에 맞게 이렇게 학습이 되고 운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 하드웨어 4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이 높은 해상도를 다 못 썼습니다. 이거를 잘라가지고 크롭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3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들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하드웨어 3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학습을 하면서 운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바로 전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드웨어 4는 프레임이 24프레임이다. 그래서 FSD 12 버전은 되게 웃긴 게 하드웨어 4에는 그래도 높은 해상도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프레임까지도 낮게 쓰고 있었습니다. 24프레임을 쓰고 있었어요. 이것도 FSD 12 버전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올리신 분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슈사항이 있습니다. 끊겨 보인다는 내용들이 레딧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FSD 12까지는 하드웨어 4를 탑재한 이 테슬라 차량들이 좀 더 성능이 낮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FSD 13이 되면서 역전이 되죠. FSD 13 업그레이드 내용 중에 가장 첫 바로 뜨는 게 뭡니까? 36Hz 풀 레졸루션 AI4 비디오 인풋. 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4가 기존에는 24프레임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FSD 13 버전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드디어 재성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드웨어 4? 야, 기존에 있는 해상도 그대로 쓸게. 그러면서 하드웨어 3에 들어가는 36프레임? 야, 나도 가능해. 야, 너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임마 이 해상도도 낮추고 프레임도 좀 낮게 가져왔었지. 야, 나도 원래 36프레임 가능하고, 야, 너보다 해상도 높게, 야, 4-5배 높은 거 쓸 수 있었어 임마 하고 FSD 13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FSD 13의 많은 부분이 핵심이긴 해요. 핵심이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핵심 중 하나, 하드웨어 4.0에 들어간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최초의 FSD 소프트웨어, 바로 버전 13 버전이다 라는 거. 그래서 FSD 12와 13을 나누는 기준,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하드웨어 3가 지금 FSD 12에서 13으로 못 넘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36프레임은 기존에도 충족했어. 근데 풀 레졸루션은 충족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3는. 왜냐면 카메라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하드웨어 3.0이 가진 한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FSD 버전 13에서만 차이가 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버전 14 올라가고 언스퍼바이즈드 FSD 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차이가 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쓰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이 하드웨어 4.0 기존까지는요 그냥 디튠된 거를 썼어요. 아마 지금 국내 하드웨어 4.0을 쓰시는 분들, 오토파일럿을 쓰시는 분들도 24프레임으로 동작할 겁니다. 근데 FSD 13으로 가게 되면 걔네가 36프레임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좀 찾아보면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야, 하드웨어 4.0에 들어간 것도 지금 하드웨어 3.0에 맞춰가지고 디튠에서 쓴다, 크롭에서 쓴다. 근데 그거는 FSD 버전 13 이전까지는 그랬지만 버전 13 이후부터는 그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성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하드웨어 3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이 하드웨어 4의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인풋을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드웨어 4의 컴퓨팅 성능은 이 하드웨어 4 딱 봐도 지금 5메가픽셀 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1.3메가픽셀들 막 8개를 받아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 의사결정 내리는 거, 레이턴시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3는 레이턴시가 있냐? 네, 레이턴시가 있다라고 해요. 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드웨어 4로의 업그레이드는 카메라까지의 업그레이드도 담보하고 있다. 네, 기존까지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의 카메라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은 이 FSD 버전 13 이전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이었지만, 이게 버전 13 버전 이후부터는 하드웨어 4의 카메라도 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 됐다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FSD 관련된 소식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